지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 이해 못하는 부분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후반 그러니까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빠르고 정답을 빠르게 짚어내는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어떻게?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분석. 네.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분석. 네, 기출. 어떤 식으로 글이 짜여 있고 네. 또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지 그걸 네.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야, 근데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아니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느냐, 약간 이것도. 어떻게? 그렇죠. 혹시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혹시 이렇게 보여줄 만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얘기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비문학 먼저 말씀드리면, 비문학 모든 지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네. 이제 어떤 큰 주제가 있잖아요. 큰 주제가 제가 저만 안 보니까. 네. 큰 주제가 있으면 네. 그 주제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어디 나오고 네. 또 글을 읽어 나갈 때 이 부분은 어디랑 연결된다. 그리고 네. 또 어디랑 연결되고 그리고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 막 체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청사진을 그리듯이 네. 이 지문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네. 분석을 했고, 네, 그래서 보통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약간 해상도가 좀 이렇게 초점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뭔가 보였다 잘 하는데요.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네. 앉아서 분석했던 그 과제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한두 지문씩 분석을 하고 공부를 네. 시작했는데, 일단 저걸 하면 일단 좋은 점이 네. 일단 정신이 맑아져요.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네. 저는 국어 과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국영수 네. 중에. 네. 그래서 성적에서 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되게 그날 또 에너지도 솟고 네. 되게 좋더라고요. 야, 저는 또 명언 나왔어요. 국어를 하니까 정신이 맑아진다. 야, 이거 지금 어머님들 이거 진짜 공감 못 하시는 근데 분들 저는 같긴 한데. 이거를 왜 정신이 맑아지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걸 공개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 아이고야.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인강 김동우 선생님 것도 들었고, 네네. 자, 그럼 보통 소설책도 읽었고 했는데 세대 입생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대부분 지금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본 지금 4월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야 좀 괜찮을까요? 좀 정상적인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땐. 이제 체대생들의 경쟁 상대는 현역도 네. 있지만 일단 재수생, 삼수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특히 네. 높은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 N수생 유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겨울방학에 국어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문학 개념 용어 정리라던가 그런 네. 문법 개념 암기 같은 거는 다 끝내고 네. 이제 2월달, 3월달 즈음에 기출 분석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네. 3월 모의고사 임하고 네. 그 3월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또 맞는 열차 타고 가는데, 고3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아무래도 3월에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네. 3월 지금 이제 막 3모 끝나고 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일단 N수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문법,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한 분들은 그렇죠. 네, 네. 문법 공부는 끝나 있어야 돼요. 사실 문법 공부는 겨울방학 전에 다 끝나 있어야 되고, 네. 지금은 이제 기출 분석을 한창 하고 있는, 지금 한 2017년도 정도까지는 분석을 해놔야 되지 않나. 야. 네. 그럼 이미 좀 늦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좀 문법도 안 돼 있고 지금 네. 기출도 좀 안 분석할 그런 여력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되게 급한 건 알지만 네. 그럴 때일수록 진짜 천천히 가라는 말이 맞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진짜 맞는 게, 네. 저도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하겠지?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 덩달아 저도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서 뭐 하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놓은 경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네. 거의 사실상 이 마달 공부를 한 것도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책을 처음 사서 공부를 네. 시작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늦게 시작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12시에 자고 5시 네.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거를 수능 12월 3일날 아침까지 유지했는데 정말 학원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가서 제일 늦게 닫고 나온다. 이 네. 생각 하나만 가지고 정말 늦었으니까 정말 절박했거든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공부하다가 뭐 죽어보자. 이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는 특히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자료 같은 거 좀 가져오셨는데 네네네. 혹시 그 좀 뭐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처음 네. 공개한 제 친구들한테 잘 말 안 해주는 오. 네 국어 과목은 결국 정답 맞추는 과목이잖아요. 지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문제 이 평가원이 내는 45개 네. 문제를 맞추는 게 그리고 네. 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네. 후반 그러니까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이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이 이해가 안 돼서 국어 공부를 놓고 막 글 읽기 싫다고 공부 네.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걸 전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번 수능 하면서 어려웠던 지문을 이해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짚어내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가장 빠르고 정답을 빠르게 짚어내는 힘을 어떻게 네. 키워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이게 어떻게? 저는 손가락 걸기와 역손가락 걸기를 사용을 했어요. 잠깐만. 손가락 걸기가 역손가락 걸기 이건 뭡니까 네네. 도대체? 네. 이런 거 다 공개하면 난리 납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이거 네. 공개를 할까 말까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공개를 해야겠죠. 수능 국어라는 과목이 45개 문제 그리고 225개의 선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쭉 다 읽고 이제 선지를 판단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2번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답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온 선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선지는 내가 이게 틀렸을 때 손가락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답 확실하다 하면 그걸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2번이 만약에 제가 손가락 걸기를 해서 찍었는데 3, 4, 5번까지 판단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네. 수능 80분인데 45문제 풀기 네. 빡세요 이거. 네. 이걸 225개 선지를 다 OX 하고 있다? 이거 80분 만에 절대 못 끝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 답이 내가 봤을 때 손가락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답이 선지가 나온다 네. 하면 그거 찍고 다음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손가락 걸기고 네. 이제 역손가락 걸기는 역손가락 걸기. 네. 이거까지 좋았어요. 네. 역손가락 걸기는 네. 1번을 봤는데 좀 애매하다. 그리고 2번을 봤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3번 아니다. 4번도 아니다. 그럼 남은 건 5번이잖아요. 네. 이때 1, 2, 3, 4번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1번, 2번도 OX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때 네. 답이 5번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손가락을 거는 거죠. 오. 5번 선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네. 5번이 가장 틀린 답일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방식. 이게 역손가락 걸기. 야,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할 때 네네. 이거 확실히 맞는 거는 했으면 그냥 5번을 읽어보지도 않고 5번인 거야. 네. 나머지 4개 선지가 다 맞으면 5번 선지는 읽지도 않고 찍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전 좀 이해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공부의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킬적인 부분인 그쵸, 거죠. 이거. 나를 믿고 그러면서 시간 확보가 되는 거잖아. 네. 내가 다시 그 문제를 보지 않겠다. 맞습니다. 괜히 막 좀 중하위권 친구들이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계속 막 이게 미련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맞아. 막 문제 못 풀고 뒤에서 막 두 지문 그냥 다 찍고 이게 그냥 맨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어쨌든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손가락을 걸었으면 네, 정말 중요한 게 손가락을 진짜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걸었으면 근데 나중에 만약에 틀렸으면 내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복귀가 가능하잖아. 내가 왜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네. 틀렸을까?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뭔가 그 출제자의 의도에 좀 벗어난 생각을 했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 또.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이야. 줄이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평가원이랑 네. 생각이 다른가 네. 그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와.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좀 공감했던 건 뭐냐면 어떤 뭐 특별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점수를 어쨌든 잘 맞고 싶은 건 공통적인 거죠. 네. 그 잘 맞기 위한 공통적인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예, 그게 없으면 이거는 만점 뭐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점수대가 좀 낮은 네. 친구들, 중하위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네. 이제
본인의 실력을 믿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약간 공감하실 텐데 나는 해도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실력 키우고 실력 충분히 아무나 이 세상 어느 사람이든 실력은 다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네. 하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네. 실력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게 당장 점수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자신의 지금 실력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국어 얘기가 중점이니까 국어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글을 읽는 그릇의 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제재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와도 이 글들을 내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 그릇은 요만한 사기 그릇밖에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이 사기 그릇만큼의 이 사기 그릇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네. 문제도 풀 수 없고 네. 그리고 억지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억지로 네. 역시 문제 풀게 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지문 한두 개 날리고 네. 다 찍고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오고 이 그릇의 크기는 정말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릇의 크기는 저절로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그릇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그걸 믿고 제가 말씀드렸던 손가락 걸기와 역손가락 걸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지 않나. 제가 공부를 잘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육모를 딱 봤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국어가. 그래서 네. 뭐야 이 정도만 해도 되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했고 네.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딱 보는 날에 이제 3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 3등급 받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네. 진짜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 가지고 그때부터 마달 공부 시작했고 10모 1등급, 11모 1등급 그리고 수능 100분이 100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3등급까지 나오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사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3등급만 나와도 아 나 우선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야 큰일 났다 했다가 10월 모의사 1등급 11월 모의사 1등급 하고 수능 때 100분이 100%입니다. 두개 네. 네, 100분이 100%로 네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미리 예고 드릴게요. 제가 어떤 컨텐츠 생각하고 있냐면 고대생이랑 연대생 2명 나와서 연고대 특집을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겠네요. 예, 아 이거는 왜냐면 또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 아이디어 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 내가 고대 그냥 발라버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주제.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 있게 그런 자리 만들어주면 뭔가 재밌을 것 같다. 할 얘기는 많을 예. 것 같다. 그 그래서 정도. 고대와 연대 특집으로 해가지고 고연전, 연고전 특집으로 하겠죠? 연고전 특집으로. 연고전. 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거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